대기업 시청자 사면철강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철강 관련돼서 중요 이슈들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있는 대기업 담당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일단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일본 엔저가 좀 탈피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 소식이 이 철강 회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, 이어서 주가 분석, 수급 분석까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뉴스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이너스 금리 끝난 일본 이제 엔화 오를까라는 제목의 그 다음에 기사입니다. 자, 내용을 보게 되면 자, 다들 아시다시피 이 부동산 그 버블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아주 큰 장기 경기 침체가 있었죠.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일본이 계속 마이너스 금리 0% 금리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8년 만에 이제 끝내겠다라는 소식이고, 그에 따라서 뭐 그렇게 솔직히 뭐 많이 인상은 하는 건 아니에요. 여러분들 0.1% 정도로 인상을 하는 거라서. 하지만 이에 따른 또 이 경기 변화, 그 다음에 철강 회사들의 변화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금리가 왜 인상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다 얘기하게 되면 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금리 인상과 이 철강 회사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, 아무래도 일본이 지금까지 마이너스 금리 이 엔저 영향으로 인해서 일본의 철강 제품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. 자,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이제 국내로 수입된 일본산 열형 강판만 우선 보게 되면 전년 대비 거의 30% 이상 는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.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 중에서 비중이 일본산이 50%가 됩니다. 굉장히 큰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. 그리고 이제 이 일본산의 철근 수입량을 보게 되면 작년 대비 44%로 굉장히 많이 또 증가한 수치를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일본을 거를 쓰는 이유는,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뭐 가격 경쟁력 아니겠습니까? 우리나라 국내 한 톤당 지금 금액이 83만 원 정도 할 겁니다. 근데 88만 원? 88만 정도 할 거예요. 88만 원인데 일본산께 약 70톤당 13만 원이거든요. 그럼 이게 가격 차이가 여러분들 15만 원입니다. 이게 톤당 15만 원이면 이게 물량이 많아지면 정말 무시 못하는 가격이거든요. 근데 이게 가격만 낮은 게 아니라 이게 또 품질 면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나쁘진 않습니다. 그래서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가격도 낮고 품질도 좋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의 어떤 수입 제품들이 계속해서 철강에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고,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철강을 만드는 국내 회사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한 피해 때문에 지금 현재 반덤핑 제소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피해를 보는 기업은 아무래도 이 철강을 만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되겠죠. 당연히 수입 제품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산보다 약 10%가량 할인된 가격에 놔돌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밑에 중소형 이 반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재를 만드는 어떤 이 회사들은 싼 가격의 철강을 가지고 와서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. 자,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 일본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일본 제품의 가격 자체도 같이 인상이 될 거거든요. 그러면 일본의 지금 현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이 사면철강이 그럼 어떤 영향이 있나 과연 함께 보게 되면, 이 사면철강의 주요 매출액 판매 비중을 보게 되면, 자, 60% 현재 절단 가공 제품, 용단 가공 제품 이런 것들이 있죠. 임가공 제품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얘네들이 보게 되면 포스코 외 원자재 매입처로부터 열연 코인을 매입하여 뭐 이런 등등등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얘네들이 포스코나 현대제철 지금 거래 고객사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보통 일반적으로 현대제철이랑 포스코가 철강을 생산하다 보니까 얘네들로부터 나오는 그 반제품을 있죠. 그거를 1차적으로 받아서 추후에 또 원하는 제품들을 재가공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어떤 중간 업체라고 봐야 될까요? 그게 바로 사면철강이거든요. 그러면 일본 가격 경쟁에 따라서 이 가격이 인상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제대로 이 점유율을 못하고 있었던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점유율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. 그럼 그에 따라서
이 거래처를 두고 있는 사면철강 역시 같은 수혜를 볼 수 있다. 이런 관점 먼저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사면철강 같은 경우에도 중간업체이다 보니까 이 사실 중간업체는 두 가지의 입장을 갖고 있어요. 만약에 수입산을 내가 가격 경쟁력을 좀 잘 갖고 올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해서 그동안 싸게 들고 왔는데 이 싸게 들고 왔던 거래처가 비싸지니까 그만큼 마진율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. 이 사면철강 입장에서는.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 두 개다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, 자, 제가 표를 가져왔습니다. 자, 철광석, 유연탄, 고철 이런 게 있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이 고로 방식, 그리고 전기로 방식이 있어요. 이 고로 방식을 쓰는 게 지금 현대제철이랑 포스코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원재료를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? 반제품인 슬라브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. 슬라브, 슬라브랑 빌렛, 그 다음 블룸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. 요거를 재가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열연 강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걸 또 재가공하게 되면 내연 강판이 되고요. 여기서 재가공을 하게 되면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냉장고, 뭐 자동차, 뭐 조선 후판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얘네는 우리 사면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랑 현대제철에게 이 슬라브, 빌렛을 중간 제품을 받아서 이 열연 강판 또는 뭐 강간 후판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재가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해가 잘 되셨나요, 여러분들?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이 나오게 됐고,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21선을 지켜주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, 이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철강 회사들이 다시 한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,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 한국 철강이 급등이 크게 나왔거든요. 근데 이러한 이유는 뭐 당연히 자사주 매입, 주수 친화적인 정책에 인해서 주가가 좀 크게 나온 영향도 있는데, 이 일본의 금리 인상에 따른 철강 회사의 반사이익도 같이 받았다란 말이에요.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면철강 역시 충분히 관련 수혜주로 엮여서 주가에 대한 상승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선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4,800원, 4,900원 구간만 크게 이탈만 안 해준다라고 하면 이 단기 상승 추세선을 좀 밟고 다시 한번 더 좀 잘 올라가 줄 수 있는지, 그 다음에 이 저항 가격대죠. 지금까지 5,2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앞으로 사면철강 관련된 중요 이슈들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